9번 엑셀을 공급하는 독점기업 A는 시장 1과 시장 2가 각기 다른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기업 A가 당면하는 시장 1과 시장 2에서의 역수요 함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한계 비용이 2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I는 시장 I에서 XJ의 가격, QI는 시장 I에서 XJ의 수요량이다. 9번 문제는 3급 가격 차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 독점기업 A 입장에서는 두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두 시장의 한계 수입을 일치시키는 조건에 물건을 팔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한계 수입을 먼저 구하면 각 시장에 역수요 함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수요 함수가 직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수입은 기울기를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1의 한계 수입과 시장 2의 한계 수입이 도출이 되고 한계 비용은 2로 주어져 있죠. 먼저 시장 1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 1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일치해서 식을 세워주면 시장 1의 판매량은 2.5가 나오고, 이것을 시장 1의 역수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가격 P1은 7이 나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 2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켜서 계산을 하면 시장 2에서의 판매량은 1.5가 나오고 가격은 5가 나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시장 2에서의 판매량이 시장 1에서의 판매량보다 크다. 판매량을 비교하면 시장 1이 2.5로 시장 2보다 크죠. 그런데 여기는 시장 2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시장 2에서의 한계 수입이 시장 1에서의 한계 수입보다 크다. 3급 가격 차별 하에서 독점기업 A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을 해야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장 1과 시장 2의 한계 수입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장 1에서의 판매 가격을 시장 2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 시장 1과 시장 2의 판매 가격을 비교하면 시장 1에서의 판매 가격이 시장 2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높죠. 맞는 이야기고요. 보기 4번 두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하므로 각 시장에서 같은 가격을 책정한다. 일단 같은 가격을 책정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지금 이 보기 4번은 두 시장의 가격 탄력성과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시장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 수입이 가격 곱하기 1 마이너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의 1로 된 공식이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만약 한계 수입이 일정하다면 가격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모로소 로빈슨 공식을 시장 1과 시장 2에 적용을 해보면 오른쪽 식에서 왼쪽이 시장 1에 적용한 것이고 오른쪽이 시장 2에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은 3급 가격 차별을 할 때 각 시장의 한계 수입을 일치시키니까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시장 1과 시장 2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 1과 시장 2의 가격을 알고 있죠. 시장 1의 가격이 더 크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의해서 시장 1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시장 2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틀린 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 9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소비이론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서 출발을 하는데 현재 소비가 현재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소득과 소비 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쿠즈네츠는 횡단면 분석을 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평균과 한계의 관계에 의해서 한계가 평균보다 아래에 있으면 평균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계열로 분석을 했는데 횡단면 분석이 특정 시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면 시계열 분석은 시간에 따라서 각 시점별로 관측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소비에 대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호황기에는 장기 평균보다 평균 소비 성향이 낮고 소득이 낮은 침체기에는 장기 평균보다 평균 소비 성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 가로축에 소득이 있고 세로축에 소비가 있는 평면에서 봤을 때 45도 선이 있고요. 단기 소비 함수를 보면 양의 y절편을 가지면서 우상향하는 직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은 단기 소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은 원점에서 단기 소비 함수의 근 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은 일정한데 평균 소비 성향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은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와 원점에서 직선의 근 기울기가 일치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소비 함수와 장기 소비 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시계열 분석을 설명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즉 단기적으로라는 것은 소득이 변할 때 특정한 단기 소비 함수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 소비 함수 선상에서 소득이 변함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래에 있는 단기 소비 함수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최초 이 점에서 균형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호황기가 왔을 때 소비는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단기 소비 함수의 근 직선의 기울기가 장기 소비 함수보다 작아짐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불황기에는 장기 평균 소비 성향보다 단기 평균 소비 성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의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장기는 그냥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래프상에서 알 수가 있고요. 소득이 변화해도 이 장기 소비 함수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고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쿠즈네츠는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소비의 행태에 대해서 경험적 사실을 정리를 했는데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단기적인 소비의 행태를 설명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의 행태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다른 경제학자들의 소비 함수들이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안도와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에 대해서 묻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 가설의 결론은 소비자가 전 생애에 걸쳐 매기의 소비 수준을 생애 평균 소득만큼 고르게 소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설에서는 소비자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유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끝은 이제 사망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보기에서는 청장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년기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중년기, 청장년기에만 소득을 벌게 되고요. 나머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생에 걸쳐서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는 전생에 걸쳐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에 비해 소득이 적은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음해저축,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많은 중년기, 청장년기에는 양해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축적한 부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이 제로고요. 그런데 소비는 해야 되니까 지금 이 빗금친 빨간색 부분만큼 음해저축 차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년기에는 이 높이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만큼의 전체 소득을, 생애 소득을 벌어들게 되고요. 그 중에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만큼의 양해저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해저축의 크기와 음해저축의 크기가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에서는 청장년기에 비해 노년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년기에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장년기에만 양해저축을 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음해저축을 하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됩니다. 즉 평균 저축 성향이 청장년기가 노년기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은 반대로 청장년기보다 노년기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낮아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1번 해결이 되는데, 이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생애주기 가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기존에 출제된 공인노무사와 감정평가사 문제의 해설에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2번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소득 가설은 소비자의 항상소비가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소비와 항상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소득 YP는 평생 부로부터 매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평균 소득을 의미하고요. 항상소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생애 동안 예상하는 매기 평균 소비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의 소비 함수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항상소비가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항상소득, 항상소비와 대비되는 것으로 임시소득과 임시소비가 있습니다. 임시소득은 평균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소득으로, 다른 말로는 일시소득이라고 하는데, 일시소득으로부터의 한기소비 성향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소비가 있는데, 임시소비는 평균소비 수준에서 벗어난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소득 가설을 수식으로 간단하게 함의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소비는 항상소비와 임시소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비를 다시 가져와 보면 항상소비는 항상소득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소득은 이 식에 의해서 실제 소득에서 임시소득을 뺀 것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함수를 변형한 다음 양변을 실제 소득 Y로 나눠주면 평균 소비 성향식이 도출이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보기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항상소득보다는 임시소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따라서 이 평균 소비 성향에 관한 식에서 Y분의 YT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에서 임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커지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에서처럼 단기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장기에는 항상소득만 변화하게 되고, 즉 실제 소득이 항상소득과 같게 되고, 항상소득이 변하면 이 식에 따라서 일정 비율만큼 항상소비만 증가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델타인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간단하게 보기 2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에 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소비자가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 중 일부를 소비한다고 해서 소비가 현재의 소득, 정확하게는 현재의 가처분 소득에 의존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식으로 보면 소비함수는 기초소득 더하기 한계의 소비 성향 곱하기 가처분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양의 y절편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에서처럼 소득이 증감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기 소비 성향은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일정하게 값을 가지게 되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원점에서 소비 함수에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4번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기 4번은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소득 가설은 소비는 본인의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 그리고 본인의 과거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타인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성질을 전시효과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항상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가 사회적 의존 관계에 있는 타인의 소비 행태와 타인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톱니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과거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설명하는 효과가 되는데, 소비의 비가역성을 설명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어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감에 따라서 일단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역성에 의해서 현재의 소비가 과거 본인의 최고 소비 수준 또는 최고 소득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최고 소득 수준이 각각 Y1과 Y3인 두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Y3였던 소비자의 소득이 Y2로 감소를 하고, 그리고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Y1이었던 소비자의 소득이 Y2로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다른 두 소비자가 현재 소득이 Y2로 동일해질 때 평균 소비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에는 장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제로에서 Y1을 거쳐 Y2, Y3로 증가했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는 점 A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과거 최고 소득이 Y3인 소비자를 생각해 보면, 소득이 Y3에서 Y2로 감소했다고 해보면 이 소비자는 A에서 C점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소득 수준 중 최고 소득 수준인 Y3 기준에서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빨간색 장기 소비 함수가 아니라 파란색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소비를 A에서 B점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B점에서 C점으로 감소를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거 최고 소득 수준 또는 최고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원점에서 B까지 직선의 기울기가 장기 소비 함수의 기울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소비자는 Y1이 최고 소득 수준이었고 소득 수준이 증가해서 Y2가 됐다고 했을 때 이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소비가 E점에서 C점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최고 소득 수준 또는 최고 소비 수준을 뜻하는 점을 지나는 단기 소비 함수를 따라서 증가하게 돼서 소비가 C점만큼은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소비자도 C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2명을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Y2의 소득이 됐지만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Y3였던 소비자는 단기적으로 B점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Y1이었던 소비자는 이 점에서 소비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G점이라고 하면 원점에서 B점에 대한 기울기와 원점에서 G점에 대한 기울기를 비교하면 과거 최고 소득 수준이 높았던, 즉 Y3로 높았던 소비자의 평균 소비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10번은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